예제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래. 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래. 근데 어떤 구간에서 자, 증가하는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라 라고 하면 너네가 범위를 뭐라고 쓰면 돼? 말하여라 이러면 자, fx의 증가는 누구의 부호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도함수의 부호로 간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얘를 일단 미분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x가 자, 증가하는 구간은 0보다 어떻다고 해야 돼? 그냥 크다라고 해야 돼. 등호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돼. 자, 그냥 0보다 크다를 구한다. 이렇게 쓰면 돼. 구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가적인 조건이 좀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fx가 미분이 가능해. 자, 여기에다가 무슨 조건을 주냐면 상수함수가 안 돼.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조건을 줘요. 상수함수 아님의 조건을 어떻게 줄 때도 있냐면 다항함수, 1차 이상의 다항함수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 상수함수가 아니다라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자, 증가하는 구간을 말하여라 라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함수에다가 뭘 붙일 수 있다는 거야. f'x가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도 자, 여러분 크거나 같다에서도 이거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도함수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도함수의 생김새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를 감마라고 하자.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고 이거 f'x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자, 몇부터 몇 가지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알파부터 몇 가지라고 얘기해주면 돼. 베타까지라고 얘기해줄 때 등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렇다고 너네가 능력인 거 찾으라고 했다고 여기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할 때 양수 쪽에 딸려있는 이 끄트머리들은 넣어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증가하는 구간의 정의예요. 양쪽 끝점은 자, 거기에 편입시켜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 때 증가, 양수였던 구간들과 연결되는 부분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파 이상, 베타 이하다. 왜냐면 잠깐 멈추는 것까지는 0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봐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도함수. 이렇게 생기면 어쩔 건데? 자,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그 다음에 쭉 가. 이게 f'x야. 그럼 중간 구간을 얘기하라 하면 너네는 베타는 뺄 거야? 베타는 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베타는 빼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라고 하면 x가 알파보다 어떤 쪽에서 크거나 같은 쪽에서 계속해서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특히 뭐 이거 등호 하나 안 붙여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했는지는 의문이긴 해. 이거 얘기해 주셨어? 안 해줬어? 자, 그럼 일단 지울게. 자, 얘들아 이거 지웁니다. 자, 지우고 자, 3번 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동거리 했어요? 제동거리? 학교에서 제동거리 배웠어요? 제동거리라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동거리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동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럼 제동거리가 뭘까요? 제동거리가 뭐야? 내가 움직이고 있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양의 방향 속도에다가 이걸 멈추게 하는 힘을 걸어서 멈출 때까지 뭐 한 거야? 자, 제동거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줘. 자, 속도가 몇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자, 움직인 거리가 제동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동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 제동거리를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VT를 살펴봐야 돼. 자, VT를 살펴봐. VT를 살펴봤을 때 V가 뭔가 0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T라고 주고 V를 한번 그려보면 V가 여기서 시작해서 물론 여길 뚫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V0라고 하고 어떤 T1에서 여기까지 0이 잠깐 됐어. 이 뒤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잠깐 멈출 때까지. 그러면 제동거리가 얘들아 이게 제동거리야. 자, 이게 제동거리야. 제동거리. 자, 제동거리라는 건 내가 V가 원래 존재하다가 V가 0이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문제도 가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올 때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외에는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제가 9개인가 붙였는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되 여러분 문제를 잘 풀고 싶잖아요. 지금 이 기말고사 범위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되게 불안한 범위이긴 해. 특히 가나다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막 복합 그 이제 정보 처리형 문제가 나오면 내가 힌트 하나를 덜 찾거나 하면 되게 안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뒤에 한 장 넘겨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학교 거 자료는 그냥 자기 자료에다 보셔도 돼요. 자, 지난번에 나눠줬던 올림포스 1차 시 44번 문제인데 지금 한번 그냥 같이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가나다 정보 처리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거의 팁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요. 조건을 찬찬히 침착하게 해석해야 돼.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이 침착하게 해석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 침착이 뭐냐면 대수적으로 주는 힌트들이 좀 있거든. 예를 들면 자, 값으로 힌트를 줄 때도 있고요. 값으로 힌트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 그러니까 대수식으로 힌트를 줄 때가 있어. 힌트를 줄 때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대수식으로 힌트를 준다는 건 그때 값이 알파래. 3차 함수야.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극세가 알파고 극소가 마이너스 알파래. 그러면서 3차 함수래.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도함수는 무조건 시그니 몇 개가 따로 있고 2개가 따로 있고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올라간 만큼이랑 내려간 만큼의 높이가 어떻다는 거야? 물론 알파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식을 실제로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세 근이 어떤 수열 관계에 있다. 그치. 자, 3차 함수 입장에서 세 근이 등차 수열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너네가 실제로 높이 이것만 해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값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인수에 대한 힌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인수에 대한 힌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변곡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변곡점에 대한 얘기죠. 자, 변곡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자, 다음 거리가 같아야지만 얘네가 두 높이가 같아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그 변곡점의 위치로부터 극대가 되는 지점까지 극소가 되는 지점까지 자,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높이차가 똑같이 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한다는 거. 아니면 값 자체로 뭐 이럴 수 있어. 자, 극대 값이 25래. 자, 극소 값이 마이너스 2래.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온 거 알죠? 극대가 25고 극소가 마이너스 2래. 근데
3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를 알아. 자, 최고차 계수가 뭐 1이래. 예를 들면 3차 함수 최고차 계수가 1인데 여기가 2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진짜 너네가 순진하게 25고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높이차가 몇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치. 높이차가 27이기 때문에 높이차라는 건 2분의 3차 함수의 계수에다가 베타만 좀 약간 틀리긴 했는데 두 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두 근 사이에 몇 제곱? 세제곱을 한 값이 높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이 자리에다가 최고차 계수,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짜증나지 않게 주겠죠. 최고차 계수를 A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A로 한번 넣어볼게요. 절대값 A를 넣었을 때 이 값이 27이다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두 근 사이 거리를 이미 구해놓고 더 진행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얘가 25고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랑 완전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대칭성 활용. 자, 대칭성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칭성 활용을 니네가 못한다? 왜? 그래프 저 절대값 있는 것도 잘 못 그리거든? 자, 대칭성을 활용할 건데 가랑 나에 있는, 그러니까 hx랑 gx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지울게요. 자, 가랑 나에 있는 거 봐봐 얘들아. 가랑 아니라 f의 gx랑 hx 봐봐. 자, 우리 gx는 무슨 절대값이야? 왜 저래? 무슨 절대값이야? 전체 절대값이야. 자, 전체 절대값이 얘들아. 바로바로 자, 전체 절대값이니까 뭐에 올린다? x축에 뭐에 올린다? 접어 올려. 자, 접어 올려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한 큐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올림포스는 올림포스 엄청 나오는 건데 hx는 지금 x에만 절대값이죠. x에만 절대값은 뜻이 뭐예요? 그치? y축 오른쪽 남기고 y축 대칭한다는 거죠? y축 대칭. 다시 말해서 얘는 우함수는 자동으로 되는 함수라는 거야. 그냥 자기 자체 생김새 자체로 이미 hx가 우함수야. 이거는 머리에 넣어놓고 나서 가랑 나랑 다에 있는 힌트를 잘 정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이거야. 자, 이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는 막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아니잖아. 대칭 정도 적절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도 잘 판단을 하고서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형을 추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개형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거든? 그래서 내 개형이 맞다라고 생각을 못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계산을 내 걸 믿고 가는데 계산이 막 이상해. 막 값이 막 엄청 이상해. 그러면은 틀렸나? 이걸 다시 돌아가잖아. 그러면 안 돼. 어차피 틀릴 거 당당하게 풀어. 근데 그게 당당함이 나오려면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놨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기는 하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금 1번에 있는 기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봐. 어차피 다 모의고사 변형해서 추출한 내용들이라 올림포스 자료가 지금 수학일기 자료가 똑같거든요, 여러분. 당당하게. 아니 이건가? 하고서 그냥 푸는 거지 뭐.
한번 볼까요? 자, 가나다 중에 가장 매력적인 힌트는 뭐예요? 낮이다. 그럼 gx는 전체를 접어올리는 함수 아니야? 전체를 접어올리는 함수인데 몇에 대칭해야 돼? x는 1에 대칭하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정돈을 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어때야 될 것 같아? 1에 대칭하려면? 변곡점에 x좌표가 몇에 있어야 되는 거야? 1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보고서 아, 혹시 얘가 모양이 반드시 이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잘했어요.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알파에 존재해야 되고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알파에 존재해서 원래는 이렇게 생기려던 애죠. 이렇게 생기려던 애가 전체 절대값을 쓰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어떤지 몰라서 그냥 절대값을 취하고 남아있는 애만 제가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양수였는지 음수였는지 최고차항계수 알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자, 이렇게 생기게 그렸으면 잘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리고 나서 자, 가를 한번 읽어보니까 가에서 몇을 넣었을 때 0이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래. 그러면 이 자리가 몇이라는 거겠어?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알파가 3일 수밖에 없고 이 자리는 5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식을 세울 필요는 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자, 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가 본체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풀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냥 그리세요. 자, 하나가 여기 1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고 할 거야. 뭐 어때? 상관없죠? 자, 하나가 1이 있고 하나가 여기 4점 미안합니다. 4. 한근이 4였어요. 자, 이쪽이 4고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1을 좀 왼쪽으로. 자, 여기가 1이고 여기 4고 여기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애가 이렇게 생기려다가 올라간 거잖아. 올라간 건데 결국 그러면 hx를 그리려면 얘네만 남기고 무슨 쪽 대칭시켜야 돼? y축 대칭을 잘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건 자,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몇까지? 1까지 이 hx를 정적분을 했는데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 0부터 1까지 hx dx는 자, hx dx는 0부터 1까지 fx dx랑도 똑같아요. 오른쪽을 봤으니까 이게 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3이라는 거야. 이게 3.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게 3이라는 거야. 아,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몇부터 몇까지 정적분할?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하네? 아, 그럼 얘는 식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하고서 그쵸? 근데 0부터 3 세우려다가 하는데 자, 얘가 제 노란색으로 그린 게 hx잖아요. 자, hx랑 gx를 지금 뭐 하래? 더하래. hx랑 gx를 더하래. 근데 gx는 이렇게 생긴 애였지. 그러니까 애가 생기면서 애가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맞아요? 자, 이게 gx예요. 근데 얘 둘을 더하면 1부터 4까지는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아, 그럼 hx랑 gx를 비교를 해본 결과 0부터 1까지는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1부터 4까지는 뭐 하니까? 1부터 4까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뭐니까? 음수니까 둘을 더하면 이쪽에는 그냥 값이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구하라는 답의 형태를 당당하게 몇부터 몇까지 0부터 1까지만 유효하고 어차피 hx랑 gx랑 원래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 자, 그냥 hx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hx로 쓰도록 할게요. hx. 자, fx랑 hx랑 gx랑 더한 게 2hx랑 동일하지 않냐. 자, 그리고 이걸 몇으로 나누라고 했냐? 2로 나누라고 했다. 자, 이거 dx가 몇이냐라고 내가 정돈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절대 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프를 적절히 해석을 하신 후에 아,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면서 답을 내는 이러한 문제 유형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덕분은 그랬대요. 계산이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의 학교들은 뭐 계산이 많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방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연산을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라고 한 0부터 3까지 fx, hx랑 gx랑 더하라고 하는 건 자, 1부터 4까지는 어떠한 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0부터 1까지 hx, dx랑 값이랑 똑같고 그 값은 3이다 라고 이미 주어진 내용 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연상해서 바로 풀 수 있다. 됩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2번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2번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다 잘 푸는 것 같은데 이번 문제가 좀 특이한 유형이야. 자, 특이 유형을 그냥 한번 경험을 해본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 읽고. 이미 지나는 두 점을 준 상태죠. 맞아, 정사각형 그려야 돼. 정사각형 그려. 자, 0,0이랑 3,3 지난다고 했으니 두 점을 가지고 잘 그려보시고 y값이 또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쪽에만 들어가게 잘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계산이 엄청 빡센데 계산은 이따가 다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자, 식을 써야 되나 싶었잖아요. 근데 그 식을 쓰는 방식이 자, y값이 몇보다 어떻대? 3보다 어떻대? 작거나 같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차함수가 9점이 이미 지나는 점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 선차함수가 이미 지나는 2점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나머지 개수 하나만 궁금해하면 되는 건데 봐봐 0,0이랑 3,3을 지나내면서 y값은 3보다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가나다에 있는 상황들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확정해야 돼. 자, 그래프 확정하여 푸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확정하여 문제 풀기. 자, 문제 해결이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최대값을 좀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대값은 0,0은 지나내고 3,3은 지나내면서 저 안에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는 상황이면 그리고 극대값이 몇이면 제일 좋아요? 그치 3이면 제일 좋겠지. 자, 이렇게 생겨나지 않아? 자, 극대값이 3이면 제일 좋아. 자, 그럼 최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제가 그렸어요.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고 이 그래프 개형을 실제로 마지막에 계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알파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그럼 fx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자, 이미 상수항이 몇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 3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서 자, 3 플러스 자, 알파에서 무슨 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고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자, 3에서 무슨 근을 하나 갖는다? 실근을 하나 갖는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자, 추가로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F3은 3이고 그치? 근데 자, 3 넣었을 때 몇 지나야 돼? 3 넣었을 때 3 지나고 알파 넣었을 때 몇 지나? 얘 지나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몇 콤마 몇을 또 지나야 돼. 0,0은 지나야 돼. 그럼 F0이 0이기 위한 알파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답을 잘 내시면 돼요. 자,
알파 0이 0이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파를 확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풀이 원리를 알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최소가 된다. 나는 이 면적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그치? 이쪽에서 여기서 지나되 0에서 그 무슨 값을 가져야 될까? 소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좀 더 이제 왼쪽으로 밀려있는 모양새가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자리를 그냥 이번에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럼 0에서 실근 가지고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fx는 자, 최고 차이의 개수는 1이라고 했니 얘들아? 근데? 최고 차이의 개수 알아요?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쓰면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걸 통해서 자, 3,3을 지난다는 걸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베타를 또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 계산은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엄청 복잡해요. 얘나 둘 다 복잡해서 결국엔 최대값은 이거잖아. 최대값은 이 식을 구한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하면 되는 거지. 자, fx dx 하면 되는 거고 자, 최소값도 자, 0부터 3까지 지금 여기에서 나온 fx dx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식이 지금 없기 때문이에요. 공식이 없어서 그래. 여기 면적은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3까지 면적을 내가 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 자, 위쪽 면적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겠지만 알파를 안다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 면적은 또 그렇지 않지. 자, 그래서 3에서 뺄 필요도 없고 그냥 각각을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세요. 자, 0부터 3까지 각각 적분해서 계산하시고 최대 최소 구하시면 답은 또 정수로 잘 나와요. 최대값도 4분의 뭐식이고 얘들아 최소값도 4분의 뭐식인데 잘 계산을 하면 자, 정수로 답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제 나는 그래프를 확정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도 경험을 해봤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넘길게요 여러분. 3번으로 가자. 3번. 아니 3번은 너무너무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던데 3번은 너무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고 3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1번이나 2번 같은 애들은 좀 그러니까 좀 특이 유형이잖아. 근데 3번은 아주 무난한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안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3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63번 문제예요. 63번 문제. 팁을 안 썼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좋아. 피적분함처럼 그려야 되겠죠? 뾰족하네? 잘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얹어서 fx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피적분함수 그릴 때 가로축을 무슨 축으로 그려야 돼? T축으로 그려야 돼. 자, 근데 걔가 V자 모양인 거 알지? 자, 몇 콤마 몇에서 꺾여 있어? 몇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꺾여 있지 않아요? 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서 꺾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아? 아니 얘들아? 근데 이 피적분함수가 꺾여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었거든? 일단 이 자리가 자,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y증가량 1을 똑같이 만족시켜주려면 이 자리가 1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자리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그 인테그랄을 한번 관찰해봐. 자, 인테그랄을 관찰했을 때 관찰로서 나오는 건 별로 없어. 그냥 얘를 피적분함수로 쓴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아래 끝이 몇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2로 고정이 되어 있어. 2부터 x까지 요 초록색 함수를 잘 적분해서 진행을 하라라는 거야. 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그렸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럼 F2는 무조건 몇이야? 0이야. 그럼 상수항이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피적분 함수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지도 같은 존재예요. 지도 같은 존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 위로 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저 피적분 함수를 아래로 다시 내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피적분 함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지고 있어. 피적분 함수가. 이 피적분 함수가 가지고 있고 요 자리가 1이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3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근데 나는 여기다 얹어서 fx를 그릴 거예요. 자, fx를 그리는데 f2는 몇이라는 건 이미 아는 채로 0이라는 건 이미 아는 채로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지나 여기. 그러면 자 1에서 증가가 시작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서는 내 피적분 함수가 계속 무슨 수였어? 음수였으니까 뭐 하고 있었겠어?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요 자리가 0이긴 한데 1부터 계속해서 뭐 해서 0이 됐어? 증가해서 0이 됐죠. 맞아요? 증가해서 0이 됐는데요. 증가하는데 이 증가량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몇 만큼 증가했는지. 얘들아 1부터 2까지 자 내가 지금 그리는 게 fx인데 fx가 몇 만큼 증가했는지는 도함수에 뭘 보면 돼? 면적을 보면 돼. 이 면적이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만큼 높아진 거야? 2분의 1만큼 높아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해봐. 자, 지금 얘가 지금 음수였으니까 내려왔을 거고 직선의 일부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 원래 함수는 당연히 몇 차 함수가 되겠어요? 2차 함수 모양새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제 되고 있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또 무슨 값을 가졌었겠어? 대를 가졌었겠죠? 그래서 결국엔 얘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는 극소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 원래 함수는 변곡점을 가져야 되고 각각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에서는 극대나 극소를 가져야 되되 직선 파트를 도함수로 쓰고 있으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조합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가 몇 콤마 몇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 자 여기가 2,0이고 얘들아 자 1부터 2까지 적분 영역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이 올라와서 2라는 건 요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리고 자 저 극대부터 이쪽 극대까지 떨어진 면적 있잖아요. 이 면적 보이세요 여러분? 이 면적이 내 높이가 떨어질 만큼인 거잖아. 그럼 요 가로 길이가 4고 높이가 2니까 그 넓이가 몇이에요? 4가 되죠. 그럼 4만큼 떨어져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저 점은 마이너스 몇 콤마? 마이너스 3 콤마 몇이라는 거. 여기에다가 4를 더해야 되니까 2분의 몇이라는 거? 7이라는 거. 이렇게만 그려도 완전 훌륭하죠? 그 다음에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중점에 요점이 발생될 거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1 콤마 몇이다? 2분의 3인가? 둘이 더하면 3이 됐으니까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왜냐면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억부터 한번 봐봐요. F0이 0이에요. 여러분 F0 0일까요? F0은 0일까? 여기가 0인데? 맞니? 자, 맞죠. 왜냐면 도함수만 봐도 1에서 지금 그대로 올라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면적이랑 음수 면적이 완전히 동일했을 거기 때문에 0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1에서 무슨 값을 갖니? 극소를 갖니?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게 하려면 우리 K 값이 2분의 7보다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0, 1, 2, 3 몇 개밖에 불가능해. 4개밖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디귿은 틀리는데 여러분 피적분 함수를 보면서 직선 파트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또 직선 파트니까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리고 도함수가 연속하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했을 거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그냥 연속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한번 봐봐. 4번 한번 보시면 4번이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풀이가 너무 길다 싶으면 잘못된 거니까 생각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계산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몇 차 함수? 3차 함수는 니네가 할 일은 아마 x를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미분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 그리고 나서 3분의 AX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A를 모르는데 이게 둘러싸였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되잖아요. 일단은 이 상황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넓이가 같은 상황, 이 사람이 얘기한 저 상황을 다 만족을 시켜주면서 둘러싸인 넓이가 두 개 있는데 거기가 같은 상황의 그림까지는 그려놓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풀어봅니다. 시험 얘기 뭐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끝이야? 뇌를 활짝 열고 푸는 거 맞죠? 무슨 생각해요? 일단 저 3차 함수가 어딜 지나고 있어요? 0,0 원점은 빼박 지나지. 원점을 지날 건데 사람 심리가 원점이 가운데 점이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 케이스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저 직선도 어딜 지나고 있어요? 원점을 지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어렴풋하게 들었던 내용이 있다? 둘러싸인 두 면적의 넓이가 같으려면 반드시 그 직선이 어딜 좀 지나줘야 돼? 변곡점 좀 지나줘야 돼. 근데 우리 이미 변곡점이 몇에 있다라는 건 알아, 얘들아? 3분의 A. 그럼 변곡점의 위치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변곡점의 x좌표는 세근 합을 몇으로 나누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된다. 세근의 합을 3으로 나누면 되고, 지금은 세근의 합이 A잖아. 자, 세근의 합이 A인데 걔를 3으로 나눴을 때는 3분의 A인데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A가 3분의 16보다도 어떻대요? 크대요. 그러니까 A가 훨씬 원점보다 뒤로 밀려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줬어요. 3분의 A, 몇일지 난 몰라. 근데 느낌이 0,0은 지나야 되고 변곡점이 이 뒤로 훨씬 밀려있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렇게 그려볼까 싶은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생겼는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자,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아닌가? 마이너스지? 그래서 생김새가 이쪽이 아니라 0,0은 지나되, 자, 0,0은 지나되 여기에 당당하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저는 계산이 세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봐봐. 자, 변곡점이 3분의 A라는 지점이 이쪽 뒤로 밀려있고 0은 지나야 되겠고 결국에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애가 생김새가 대략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정도 그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직선이 같이 어딜 지나고 있어? 0,0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 원점이야. 원점인데 0,0을 지나고 있는 애가 어떻게 지나야지만 얘네 둘이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을까를 생각하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요. 3분의 a, f 3분의 a를 지나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선생님 저희 변곡점 극대극소 둘 다 가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극대극소 둘 다 같거나 안 같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 선생님 진짜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같나요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려면 f'x의 근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0보다 커요 실제로. A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극대랑 극소를 가져.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알아서 중간중간 연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애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a, 3분의 a를 저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네? 그치? 자, a, 3분의 a, f 3분의 a. f 3분의 a 몇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이거 진짜 금방 나와요. 9분의 a제곱이에요. 자, 아니 9분의 a제곱이 아니라 자, 잘 계산해볼게.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점의 y좌표는 f 3분의 a인데 f 3분의 a는 저 직선의 x자리에 몇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랑 어때야 된다는 거야?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a, 3분의 ax니까 9분의 a제곱이잖아. 맞아? 얘랑 9분의 a제곱이랑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제가 이제 위로 올라와 있나 보네요. 9분의 a제곱이잖아, y값이. y값이 9분의 a제곱이니까 이 점에 이 위로 올라와 있긴 한데 내가 그린 그림만 보고서 계산할 때는 딱히 문제가 없다는 거지. 자, 9분의 a제곱이야. 열심히 계산을 해. 3분의 a 열심히 계산하면 왼쪽이 자, 요식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7분의 a 세제곱 플러스 9분의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은 하고서 오른쪽에 여기다 집어넣고 9분의 a제곱 해서 양변에 27 곱해가지고 잘 문제를 푸시면요 a 값이 2개 나와요. 자, a 값이 0 또는 6이 나온다 얘들아. 자, 0 또는 6이 나오는데 a가 3분의 10 몇보다 6보다도 크다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자, 직선이 자,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저 3차 함수에 뭘 지나야 된다? 변곡점을 지나야 되고 변곡점의 x좌표는 이미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모르면 큰일 난다. 세근의 합이 a였으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3분의 a에 위치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다가 6 잘 대입하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보러 갈 건데 5번 하기 전에 5번 하고 6번 하자. 5번 하자 5번. 자,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5번은 제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구간을 구경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 자, 어떤 구간을 구경을 하면서 무슨 값을 gt라고 했어? 최소값을 gt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다 풀기 전에 gt는 당연히 봐봐. 구간을 보면서 나오는 최소값이니까 자, fx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할 거야. 자, fx 그래프와 유사할 거거든?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못 그려야 돼? 잘 그려야지. fx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보면서 gt를 그 위에다 덧그리셔야 돼. 물론 평행이동 돼서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 자, fx 그래프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얘를 먼저 그리고 gt를 스케치까지 하세요. 자, 그려. 자, gt를 그리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fx를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gt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을 그 fx 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풀어봅니다. fx 쉬우니까 빨리빨리 그리네요. fx 너무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는 3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아. 2차 함수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잖아. 왜 그렇게 줬을까? 문제 풀기 쉬우라고 줬으니까 그냥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fx 어떻게 생겼어요? 음수 쪽에서 어디로 블록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몇이랑 몇에서 근을 가죠.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갔죠. 맞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뭐 1인 것도 알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 0에서 근을 갔고, 근데 이거 무슨 함수라고 나에서 얘기했어? 나 해석 못하는 사람 없지. 무슨 함수래? 기함수야. 넘기면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거니까 기함수니까 얘를 원점 대칭해서 여러분 3차 함수 많이 그려봤잖아요. 3차 함수스럽게 그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2에서 똑같이 식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식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생겼네 정도로 그려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봐봐. 자, 여러분 진짜 이런 유형은 극복을 해야 돼. 자, fx를 난 잘 그렸는데 이제 gt를 그리러 갈 거야. 근데 gt는 자, 몇부터 몇까지의 범위를 살펴보면서 t부터 몇까지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굉장히 짧은 지점을 살펴보면서 그 구간 안에서 최 무슨 값을 gt로 쓰래. 최소값을 gt로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상 약속이에요. 자, t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t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범위가 굉장히 왼쪽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자, 극소보다 훨씬 왼쪽에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무조건 둘의 값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일 거야? 자, 요 양쪽 끝값 중에 누가 더 작은 값이야? 왼쪽 값이 더 작은 값이죠. 그러면 내가 gt의 값으로서 t에서의 y 값을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gt를 써야 된다는 거야. 자, gt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마이너스 구간까지는 계속 왼쪽의 값이 작아요. 근데 어디까지 왼쪽 값이 작을 거냐를 좀 봤더니 자, 계속 왼쪽의 값이 작다가 어디까지 왼쪽의 값이 작아? 자, 양쪽 높이가 어때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t랑 t 플러스 1을 봤는데 양쪽 높이가 똑같은 거야. 이때까지는 계속 무슨 값을 사용하는 거야? 그치, 왼쪽 값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착했어요. 얘 대칭축이 몇에 있어요? 대칭축이 왼쪽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같기 위해서는 2차 함수니까 거리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그럼 왼쪽의 값이 몇일 때? 마이너스 몇일 때? 2분의 3일 때까지. 요 길이가 2분의 1이고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까지. 다시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왼쪽 값이 작더라. ft랑 ft 플러스 1을 봤는데 왼쪽 값이 작더라 라는 거니까 ft를 쓰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는 왼쪽 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간의 왼쪽 값이야. 왼쪽 값. 자, 왼쪽 끝값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 자, 구간을 조금이라도 이 노란색 상황에서 넘어가면 오른쪽 값이 더 작아? 왼쪽 값이 더 작아? 오른쪽이 더 작잖아. 이게 더 작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오른쪽이 더 작지 않아요? 어디까지 오른쪽이 작을 거야? 어디까지 오른쪽이 작을 거야? 여러분? 이번엔 어디까지로 봐야 돼? 오른쪽이 계속 작다가 더 이상 작지 못하는 지점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일단 오른쪽이 무조건적으로 작아지는 지점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데 오른쪽 2차 함수의 대칭축은 1일 거 아니야. t 플러스 1이 일단 몇이 될 때까지? 0이 될 때까지로 잡아놓고 틀리면 살짝 수정하라는 소리야. t가 몇일 때까지? 0일 때까지. 자, t가 요 구간을 바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른쪽의 값이 작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써두자는 거지. 오른쪽의 값은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봤을 때 f 뭐다?
t 플러스 1이라는 값이고 얘는 오른쪽 값이 더 작다라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 플러스 1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갔어. 그래도 오른쪽이 더 작아? 아니면 더 작은 값이 하나 있어? 여러분 이 무슨 극소죠. 사실은 꼭지점에 y좌표지만 극소를 띄고 있으면 계속해서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생겨있는 구간을 내가 관찰을 할 건데 만약에 계속 작아지는 구간까지 관찰했을 때 여기가 극소였거든? 근데 조금 더 오른쪽을 관찰을 해. 조금 더 오른쪽을 관찰하면 이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은 누구야? 극소값이야. 맞아요? 조금 더 넘어가도 극소값이 제일 작고 조금 더 넘어가도 극소값이 제일 작으니까 이 극소값을 포함하는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상수함수가 유지가 되겠지. 걔가 제일 작으니까. 맞아?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t가 0보다 크고 t부터 t 플러스 1이 왼쪽 끝이 더 이상 극소를 포함하지 못하는 t가 1이 되는 지점까지 t가 1이 되기 직전까지니까 t가 1이 되기 직전까지는 내가 극소값이 계속 상수함수로 유지가 된다. 근데 극소값은 1, 마이너스 1이에요. 1, 마이너스 1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로서 유지가 되고 이 뒤로 넘어가면 t가 1보다 어때지면? 커지면 봅시다. 이 뒤로 넘어가면 이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왼쪽 값이 더 작죠? 그래서 t가 1보다 커지면 왼쪽 값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내가 쟤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쟤를 얼추 식을 써놨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fx를 그려놓고 위에다가 gt를 한번 더 그려볼게. fx 그려놓고 gt를 한번 더 그려볼게.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함수인데 기함수를 그리게끔 하는 방식이 어땠냐면요. 이차 함수를 하나 줘놓고 걔를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안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거랑 아직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너무 계산 위주로 가지 말고 이 자리가 2고 이게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요거를 t축으로 확 바꿔서 내가 gt를 그릴 거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t를 그대로 쓰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쓰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뭘 그린 거냐면 얘를 그린 거야. 얘. 근데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ft 플러스 1이라는 건 원래 함수를 t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이 여기 올 수 있게 붙이라는 거야. 이렇게 붙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몇부터 몇까지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무슨 함수로 쓰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로 쓰라는 거야. 상수함수. 그리고 이 뒤를 넘어가면 ft를 그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핑크색 위에다 덧그려서 gt를 완성을 시켰어요. gt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gt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gt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gt 단독만 물어본 게 아니라 ft에서 gt를 둘러싸인 뭐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래요. 어디 면적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 면적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야? 이 면적 어떻게 구할 거야? 이 면적 구하는 전략. 이 면적을 구하는 전략은 뭐 엄청 좋은 묘안은 없고 그럼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위로 볼록한 반쪽알이 2차 함수 면적이랑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반쪽알이 면적이 어떨 것 같아? 같겠죠? 얘랑 면적이 같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면적 따로 구하고 요 면적 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계산이 좀 빡세. 그러니까 내가 식만 써줄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몇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랑 평행이동한 2차 함수를 빼서 요 면적은 따로 잘 구하시고요. S1을 따로 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미 비율관계 넓이 증명해서 넓이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 이거 두 개는 공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이 면적은 사실 이 면적이랑 똑같을 거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직사각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없죠. 어차피 둘러싸인 면적만 내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얘들아? 돼요?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GT란 앞으로 이제 최소나 최대를 구하라고 하는 그냥 그래프들은 원래 함수를 그린 다음에 구간을 보면서 결국엔 일부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이거나 일부는 상수함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원래 함수랑 유사하니까 원래 함수 위에다가 덧그려서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바로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동거리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문제인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나는 이런 문제가 덕원여고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어차피 덕원여고 거 아니니? 이거 무슨 유사라고 써있어? 올림푸스 유사라고 써있나요? 근데 그 말 바꾸는 거는 덕원여고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를 잘 해석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고 있죠? 2학년 넘어가는 시기인데 알아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덕원여고 시험이 어렵다? 21년도 기출인데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 일기 내용이 상당수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론 덕원여고 시험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 너네도 있어? 몇 번이야 너네는? 그 덕원여고 자료는 69번이래요. 자, 저는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잖아요. 그리고 VT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긴 하지만 V가 불연속할 수 있을까? 그런 물체가 나오면 그 말이 안 되죠? 자, V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연속해야 돼. 근데 0부터 2까지 몇 차 함수를 줬어? 2차 함수를 줬어. 그리고 0,0을 지나고 그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올라가는 일부 2차 함수가 나오다가 저 직선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온대? 원점으로 돌아온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뭔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힌트를 보면서도 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어떻게 안 그리고 문제를 풀어요? 저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자, 0,0에서 원래 마이너스 3분의 1쪽 이렇게 근이 있으려던 애인데 내가 문제를 그래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자, 0이고 이쪽까지는 계속 뭐 했다? 2차 함수 개용을 사용을 했다. 자, 빨리 그리세요. 안 그린 사람들 문제 어떻게 푸냐고요? 나는 VT를 그릴 거라고. 자, VT를 그릴 건데 0초부터 2초까지 2차 함수 일부인 것 같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초를 넘어가면 직선인데 직선 기울기가 계속 양수면 여러분 속도가 계속 뭐만 해? 증가만 하니까 얘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일이 있어 없어? 양의 반응 증가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자, 이 뒤쪽은 연속은 되되 자, 그러면 t, 원래 몇이었어 얘들아? 2, 몇이었어? 2,10이었죠? 자, 2,10이에요. 자, 연속은 되되 아마도 직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겠다? 음수겠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m분의 n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맞아요? m 14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14래요.
자, 2,14인데 어쨌든 저 직선이 x절편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우리 m은 음수일 거라고 속으로 내적 판단을 하고 절편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는 이 지점은 지금 어떤 지점이야? 속도가 저 사람 자는 거야? 안 돼요. 자, 속도가 몇인 지점이에요? 속도가 그치?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아니야. 내가 출발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야. 그렇지 않아? 계속 양의 방향 막 가다가 멈춘 거야. 근데 이 시점을 넘어가면 내가 속도가 무슨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니까 뒤로 백하겠죠. 그럼 내 바램은 여기 면적 플러스 면적 누적 값이랑 이 음수 면적 누적의 합이 27이면서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간 면적이랑 뒤로 들어온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식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랑 똑같아야 되고 앞으로 갔다 뒤로 왔는데 토탈 27이어야 되니까 이 위쪽 면적이 몇이어야 되네? 2분의 27이어야 되네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면적이 2분의 27이야 플러스로.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7로 정적분이 나와야 돼. 맞아? 되니 얘들아? 그러면 중간에 그래프가 잘려 있으니까 자, 중간에 잘라서 이 면적이랑 더했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분의 27이 나올 저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0부터 몇 가지? 0부터 2까지는 3t제곱 플러스 t라고 하는 이미 잘 나와 있는 저 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부터 몇까지는 2부터 마이너스 n분의 n까지는 자 mt 플러스 n dt를 해서 자, 요 값이 몇이 되길 바라는 거다? 2분의 27이 되길 바라는 거다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게 하나 있어. 선생님 문자가 2개라서 못 구하지 않나요? 하는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잘 생각해봐. 속도가 무슨 속이 돼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이 직선도 몇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돼. 그럼 이러한 연산 하나에다가 2n 플러스 n이 몇이어야 되는구나? 14여야 되는구나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을 연립하시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생각보다 괜찮고 선생님 진짜 마이너스 n분의 n을 넣나요? 라고 얘기하면 네. 자, 이거 다 자 적분하셔서 마이너스 n분의 n 넣은 다음에 분모에가 m세제곱 생기고 m제곱 생기니까 싫으니까 m제곱 잘 곱하면 저 식이 뭐가 유도가 되냐면 내가 풀어놓긴 했는데 얘들아 이거 연습해봐. 제가 얘를 다 손풀이를 달아놨어요. 자, 연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식이랑 내가 이 식을 잘 조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얘를 최대한 손을 안 대고 문제를 끝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연습하는 것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거지. 자, 유효한 거니까 자, 요 계산 잘 해보면 여러분 이거 숫자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 몇 나와요? 몇이야? 10 나와요? 자, 얘가 10 나오니까 얘가 몇이 나오면 돼? 2분의 7이 나오면 되지. 자, 얘가 2분의 7이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저 식을 잘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식이 좀 충격적이지만 마이너스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몇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이 2분의 7이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애들이 안 푼다고. 양변에 일단 몇 m을 곱해야 돼. 마이너스 몇 m을 마이너스 2m을 곱해야 돼. 그럼 생각보다 또 괜찮다고.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4mn이 자 마이너스 2n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4m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왼쪽을 뭐 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치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지. 얘 제곱은 마이너스 14m이다 해서 근데 나는 이미 n 플러스 2m이 몇인 걸 알고 있어. 몇인 걸 알고 있어? 14의 제곱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4 곱하기 m이니까 m은 마이너스 14라는 거 알게 됐고 자 그러면 n 값은 5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둘이 더해서 2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냥 몰라서 못 푸는 문제 나오겠지만 몰라서 정말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가 몇 개나 되겠어. 많아봤자 한 2개일 거 아니야? 그럼 너네들은 계산에 좀 더 집중해야 돼. 계산을 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활용해서 계산을 가장 간결하고 깔끔하고 뭔가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게 실력이라는 거죠. 요즘 계산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자, 우리 그 뒤에 2문제 있는데 조금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자, 한 장 넘겨서 7번하고 8번 이렇게 2개 빨리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7번, 8번. 7번, 8번은 찝찝한 문제예요. 둘 다 찝찝해요. 근데 8번은 문제가 틀린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한데, 자, 덕원여고 57번 문제고, 우리 과거에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발췌돼서 변형이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보지 않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것까지 추론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그 광역여고 기출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너네 광역여고 기출 풀었을 때 막 4차함수 뭐 별 나오고 막 계산 엄청 빡셌던 그 시험지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일정 부분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수학 시험이에요. 너넨 금요일. 어차피 감흥 없어? 이미 끝났어? 그럼 3학년 때도 수학은 시험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아이고, 8시에 시작은 무슨 8시 훨씬 넘어가보네. 8시 반에. 자, 천천히 한번. 자, A가 2보다 어떻대요? 크네요. 자, fx의 세근을 줬는데 이미 하나가 마이너스 2고 하나가 플러스 2니까 4만큼 떨어져 있다, 얘네가. 근데 A가 2보다 크댔으니 하나 더 큰 근이 오른쪽에 있겠네 하면서 아, gx가 너무 싫게 생겼어. 자, gx는 어때, 얘들아? gx 관찰해봤어? 자, gx 관찰로 뭐 나오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해봐야 되겠다? 대입을 해봐야겠다. x에다 몇을 넣어봐야겠다? 0을 넣으면 몇이다? 0이다가 하나 있고, 자, G'X 여러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도함수 고배미분법을 잘 계산해봤더니 뭐가 나와? 2x 곱하기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x까지 맞죠? 0부터 x까지 ft dt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번 더 미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하지 말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2개가 곱해져 있잖아. 자, 얘를 그려. 자, 얘만 그려. 자, 얘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그려봐. 자, A가 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리세요. 얘 그려, 얘. 자,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저 노란색 박스 파트는 피적분 함수를 ft로 사용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 ft를 피적분 함수, 이 흰색 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사용을 하는 원래 함수, 원시 함수인데 부정적분인데 자, 얘는 0 넣었을 때 여전히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 0,0 지난다고 생각하고 피적분 함수를 보면서 그 위에다 얹어서 여러분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일단 봅니다. 0,0은 지나야 되되 자,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그럼 계속 면적이 무슨 면적이 누적돼? 양수가 누적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2에서 뭐예요? 내려와요. 맞습니까? 제가 그림을 여기를 좀 약간 간격을 짧게 그렸으니까 그냥 요 정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상상해서 내가 그리는 거지 뭐 A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계속 뭐 하고 있었어?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야,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릴 수 있는 베스트 방향은 지금 노란색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노란색 함수야. 근데 거기에다가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 몇 x가 곱해져 있어? 그럼 2x가 곱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는 상황에서 바로 곱하면서 그릴 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봐봐. 2x라는 거는 자, 어딜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무슨 수인? 양수인 직선이거든. 양수인 직선인데 이 양수인 직선이랑 이 노란색을 곱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양수인 직선이랑 노란색을 곱하면 물론 뭔가 값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계속 양수로 가는 애랑 곱해봤자 이 개형이랑 어떤 개형이 나오겠어요? 유사한 개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G'X를 얘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0은 지나야 되는데 오른쪽은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직선이 원점을 기준해서 왼쪽도 음수잖아. 음수인 애랑 음수가 곱해지면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무슨 근을 갖게 될까요? 중근을 갖게 돼요. 중근. 중근을 갖고 다시 자, 요점 근은 같이 지나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얘들아? 지금 내가 뭐 그린 거야? GX를 그린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프를 노란색 함수를 0,0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고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이 지난다는 사실도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함수랑 자, 그 노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함수랑 y는 2x라고 하는 직선 있죠. 이 직선을 곱한 거야. 자, 2x라는 직선을 곱해서 상상해서 그린 거야. 그럼 0에서 근이 두 번 겹쳐져 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근이 같게 생긴 거고 어차피 양수 파트는 정확한 개형은 몰라도 이 개형을 유사하게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왼쪽에서는 그 근을 같이 지나줘야 되니까 자, 그 근을 똑같이 지나게끔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거야. 근데 이게 나쁘냐? 아니, 저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G'X예요. 맞습니까? 자, 얘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기억 보면 GX가 자, G'X에는 G'X가 0에서 뭘 가져? 중근을 갖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GX가 그 값을 갖는 게 맞아 틀려? 틀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7번은 도함수도 그리기 겁나 빡셌는데 이 도함수를 보면서 원시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라는 거야. 그럼 기억은 일단 틀려. 왜? 도함수가 0에서 뭘 갖거든? 중근을 가지니까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 알파가 몇이래요? 0이래요. 그럼 여기가 알파겠죠? 지금 내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상 알파가 0이라는 거잖아요. 자, G 알파가 0이, G' 알파가 0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저 상황 맞네? 자, 저 상황에서 G 알파가 무슨 수냐고 물어봤어? 음수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친 것 같지만 여기다 얹어서 GX를 넣을 거야. 자, GX를 읽을 거야, 얘들아. 자, G0은 몇이야? 0이야. 자, 여기 이 점은 같이 지나. 근데 보라색인 나의 도함수가 중근을 갖고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뭘 가져야 돼? 변곡점을 가져야 돼. 변곡점을 갖고 그 뒤로는 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알파에서는 자, 무슨 점을 가져야 될까요? 소점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0,0을 지날 수밖에 없고, 자, 0,0까지 진입하기까지 계속 도함수가 양수였으니까 거슬러 올라와서 0이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니은에서 G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맞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되지. 자, G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니은 선지는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조금만 힘내세요. 2분만 있으면 쉬는 시간 드릴게요. 디귿 봐봐, 디귿. 디귿에 거기 그 극값에다 위주해 볼래? 자, 극값은 자, 극값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 만약에 우리 4차 함수 모양 나오면 4차 함수 무슨 모양 자주 나와요? W 모양 자주 나오잖아요. 얘는 극값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극점은 몇 개 있어? 3개. 근데 극값은 몇 개야? 2개야. 그리고 극값이란 말은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에 y값의 종류라는 거야. 자, y값의 종류? y값들의 종류 웃기긴 한데 y값들의 종류라는 건 결국 극값은 무슨 처리에서 값을 세라는 거냐면 집합으로 세라는 거야. 집합. 자, 집합으로 y값을 원소로 하여 세면 결국엔 똑같은 극소는 그냥 극값 하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자. 자, 디귿 마지막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GX 제가 핑크색으로 그려놓은 게 GX란 말이야. GX가 오직 몇 개의 극값을 갔는데? 하나의 극값을 갔는데, 그치? 2개? 하나의 극값을 갔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그린 이 케이스는 극소 하나에다가 더 이상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 그림 약간 잘 그렸네. 그림 잘 그렸네. 이 케이스 괜찮은 거지. 그럼 이 케이스는 내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알파가 좀 작아서 여기 내려오는 면적이 조금밖에 안 내려오게 해서 이 근을 못 갖게 했기 때문에 결국엔 더 이상 극값이 안 나왔던 거잖아. 그럼 A가 자연수 안에서는 몇이 가능할 것 같아? 자, 여기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만큼보다 더 작으면 몇이어야 돼요? 2가 가능하죠? 아니 3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4가 되면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접해지나? 맞니 얘들아? 자연수 A 개수는 2개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A의 값이 여기 요 면적에 따라서 이 도함수가 내려오는 만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이 좀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가능한 게 몇이랑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0에서 이미 근을 하나 더 갖게끔 해주는 EX가 있기 때문에 자, 0이랑 2랑 떨어진 만큼에 해당하는 이 4,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떨어진 만큼이랑 0부터 2까지 떨어진 만큼이 같아지는 4부터는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계산. 자, 4에서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시고 5에서도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시고 6에서도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시면 마지막에 3이랑 4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디귿 선지는 시간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되 여기까지 뭐 완벽하게 안 풀어도 되지만 기형이나 니은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계도 함수를 구할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뭐 가속도 구하라는 문제에서나 이계도 함수를 구하지만 결국엔 도함수가 정적분으로 표현돼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다 얹어서 원래 함수를 탐구를 하려고 시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볼 건데 나는 시험 안 보고 그냥 자료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서